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거실 벽 안에서 지금 수도관이 터져서 물이 막 줄줄 새고 있는 상황이에요. 와, 진짜 상상만 해도 최악이네요. 그쵸? 그래서 다급하게 수리공을 불렀는데 이 사람이 벽을 뜯어서 배관을 고칠 생각은 아예 안 하고 그냥 벽지 위에다가 수십만 원짜리 화려한 명품 방수 반창고만 떡하니 붙여놓고 간다면 어떠시겠어요? 완전 황당하죠. 당장 환불해달라고 난리 날 겁니다. 맞아요. 과연 그 비싼 반창고가 터진 파이프를 고쳐줄까요? 뭐 당연히 아닙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제 지금 전 세계 수백만 명의 여성들이 겪고 있는 그 갱년기라는 거대한 신체의 전환점 앞에서 현대 웰니스 산업, 화장품 산업이 정확히 이런 짓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주 뼈 아프지만 진짜 정확한 비유예요. 우리가 보통 갱년기 하면 그저 나이가 들어서 겪는 통과이래 정도로 생각하기 쉽잖아요. 그렇죠. 누구나 겪는 거니까요. 근데 지금 이 순간 갱년기는 전 세계에서 가장 돈이 되는 그리고 막 가장 공격적인 마케팅이 판을 치는 엄청난 거대 시장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인 원인을 치료하는 대신에 사람들의 그 불안감을 꽉 쥐고 흔들어서 아주 화려한 반창고를 팔아치우는 거대한 산업이 된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주제가 바로 이겁니다. 최근에 아주 흥미로우면서도 뒤통수를 딱 때리는 자료 두 가지를 나란히 읽게 됐거든요. 네, 저도 읽어보고 진짜 놀랐어요. 네네. 하나는 그 시니어 여성을 겨냥한 상업주의의 민낯을 아주 예리하게 파헤친 2026 4월 30일자 김형래 편집장의 칼럼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그 칼럼의 중요한 뼈대가 된 4월 12일자 워싱턴 포스트의 심층 기사입니다. 이 두 자료를 겹쳐서 딱 읽다 보니까 와, 우리가 얼마나 정보의 홍수? 아니 진짜 정보의 폭동 속에서 헤매고 있는지 확 와닿더라고요. 진짜 폭동이라는 말이 맞아요. 지금 당장 소셜미디어만 열어봐도 갱년기를 타겟으로 한 광고가 말 그대로 쏟아지거든요. 맞아요. 막 갱년기 전용 로션, 무슨 피부 탄력을 쫙 끌어올려준다는 고가의 광선 마스크? 네, 그리고 우울감을 단번에 날려준다는 기적의 영양제들까지 있죠. 이 모든 것들이 마치 갱년기의 고통을 싹 지워줄 마법의 알약처럼 막 포장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희의 미션은 아주 분명합니다. 지금 갱년기를 직접 겪고 계신 여러분, 혹은 배우자나 부모님을 위해서 믿을 만한 정보를 찾고 계신 여러분이 이 압도적인 정보 과부하 속에서 길을 잃지 않도록 저희가 돕는 겁니다. 네, 그 화려한 마케팅 문구 뒤에 숨겨진 진짜 팩트만 딱 골라내 보자는 거죠. 맞습니다. 자본의 논리에 휘둘리지 않는 진짜 건강관리법. 자, 이 내용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볼까요? 좋습니다. 이게 시장에 왜 이렇게 갱년기 제품이 넘쳐나고 사람들이 거기에 막 지갑을 열게 되는지 그 맥락을 이해하려면요. 우선 우리 몸에 도대체 어떤 생리적 변화가 일어나는지 그 팩트부터 정확히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단순히 여성 호르몬이 줄어든다 이렇게 퉁치고 넘어갈 일이 아니라는 거죠. 네, 기사를 보면 폐경 단계에 진입했을 때 여성의 몸에서 에스트로겐이랑 프로게스테론 수치가 그야말로 롤러코스터, 수직 낙하하듯이 급격히 떨어진다고 나오거든요. 네, 저도 그 부분 읽었어요. 근데 저는 여기서 약간 의문이 들었던 게 호르몬 수치가 떨어지는 건 알겠는데 그게 왜 하필 안면 홍조나 야간 발한 같은 증상으로 나타나는 건가요? 아, 그게 진짜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그냥 좀 기운이 없거나 피곤한 게 아니라 왜 막 시도 때도 없이 몸이 불타오르는 것처럼 뜨거워지는지 그 연결고리가 궁금하더라고요. 아주 예리한 질문입니다. 우리가 에스트로겐을 단순히 그냥 임신과 출산에 관여하는 호르몬이라고만 생각하기 쉽잖아요. 네, 보통 그렇게들 알고 있죠. 사실 에스트로겐은 우리 뇌의 시상하부,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 몸의 온도 조절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도록 돕는 아주 핵심적인 윤활유 역할을 합니다. 아하, 온도 조절 장치요? 네. 근데 갱년기가 되면 이 에스트로겐 수치가 완전 바닥을 치잖아요. 그러면 뇌의 온도 조절 장치가 갑자기 막 오작동을 일으키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집에 있는 보일러 온도 조절기가 또 고장 난 거랑 똑같은 거군요. 정확합니다. 실제로는 우리 체온이 지극히 정상인데도 에스트로겐이 부족해진 뇌는 혼자서 지금 몸이 너무 뜨겁다. 당장 열을 배출해야 해. 이렇게 심각한 착각을 해버리는 거죠. 헐, 뇌가 착각을 한다고요? 네. 그래서 뇌가 심장한테 명령을 내려서 피를 피부 표면으로 확 밀어내고 혈관을 막 팽창시키고 모공을 열어서 땀을 쏟아내게 만드는 겁니다. 그게 바로 안면홍조랑 야간 발환의 실체예요. 와, 뇌가 보내는 거짓 알람 때문에 몸이 하루에도 몇 번씩 혼자 비상마태를 겪는 거네요. 그렇죠. 이게 생물학적으로는 자연스러운 노화 과정일지 몰라도 당사자가 겪는 신체적 고통이나 수면 장애,
그로 인한 기분 기복은 일상을 완전히 파괴할 만큼 절실하고 고통스럽거든요. 밤에 잠을 자다가도 막 식은땀에 흠뻑 젖어서 깨기를 반복하면 오후 우울증이 안 오는 게 이상할 정도겠어요. 근데 문제가 바로 이 지점인 것 같아요. 소비자가 가장 절실하고 가장 수면 부족에 시달리고 몸이 제일 힘들 때. 네, 알고리즘이 기가 막히게 그 취약한 틈을 파고들죠. 맞아요. 콜로라도 대학교 안슈츠 일과대학의 나네트 산토로 교수가 이 현상을 두고 아주 엄중한 경고를 남겼더라고요. 네, 과거에도 갱년기 여성을 타겟으로 한 시장은 당연히 있었지만 지금처럼 이렇게 전방위적이고 공격적인 마케팅이 쏟아진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는 거죠. 스마트폰을 켜는 순간부터 잠들 때까지 이 절실한 불편함을 콕콕 자극해서 이윤을 창출하는 거대한 상업적 그물이 진짜 촘촘하게 짜져 있는 거예요. 제가 산토로 교수 코멘트 중에 제일 소름 돋았던 부분이 있었는데요. 어떤 부분이었죠? 그 소비자들이 이 화려한 광고들을 대할 때 의도적으로 회의적인 시각을 장착하지 않으면 단순히 돈만 잃는 걸 넘어서 실질적인 신체적 피해까지 볼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무방비 상태로 알고리즘이 막 떠먹여주는 광고를 믿었다가는 진짜 큰일 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그 비싼 돈을 주고 사는 갱년기 전용 보조제나 기구들, 과연 터진 파이프를 고쳐주긴 하는 겁니까?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고장난 온도 조절 장치를 절대 고쳐주지 못합니다. 진짜요? 네. 산토로 교수의 분석을 보면요. 현재 시중에 건강보조제라는 이름으로 막 팔리고 있는 수많은 알약이나 젤리 중에서 안면홍조 완화에 명확하고 과학적인 의학적 효과가 입증된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잠깐만요. 단 하나도 없다고요? 아니, 소셜미디어 인플루언서들은 다들 자기가 파는 영양제 먹고 막 홍조가 싹 사라졌다고 눈물까지 흘리면서 광고하잖아요. 그건 다 뭔가요, 그럼? 엄격한 임상시험을 통과한 의학적 근거가 전혀 없다는 뜻입니다. 물론 일부 소비자들이 효과를 봤다고 느낄 수는 있어요. 플라시보 효과 같은 건가요? 네, 대부분 심리적인 위안에서 오는 일시적인 현상이거나 아니면 갱년기 증상 자체가 시간이 지나면서 그냥 자연스럽게 완화된 건데 그걸 보조제 덕분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아, 시간이 지나서 나아진 걸 약효라고 믿는 거군요. 그렇죠. 그리고 막 열기를 식혀준다는 고가의 랭감 담요나 쿨링 팔찌 같은 도구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체온을 겉에서 잠시 식혀주는 아주 일시적인 미봉책일 뿐인데 거기에 갱년기 전용이라는 타이틀이 딱 붙으면서 가격이 수십만 원대로 치솟는 거죠. 와, 듣고 보니까 진짜 화가 나네요. 제가 자료 보면서 또 하나 기가 막혔던 게 있어요. 일명 갱년기 텍스라는 겁니다. 아, 갱년기 텍스. 우리 흔히 그 평범한 흰색 케이크나 구두에 웨딩이라는 단어만 딱 붙으면 가격이 3배씩 뛰는 걸 웨딩 텍스라고 부르잖아요. 또 여성들 불안감 몰모로 잡는 핑크 텍스도 있고요. 근데 이 마케팅이 이제 시니어 여성들의 갱년기로까지 넘어왔다는 거예요. 네, 완전 타깃이 이동한 거죠. 막 갱년기 전용 샴푸, 갱년기 전용 스킨케어, 성분표를 보면 시중에서 파는 10,000원짜리 일반 보습제랑 진짜 다를 게 하나도 없는데 패키징만 되게 고급스럽게 바꾸고 거기다 갱년기 여성의 무너진 피부 장벽을 위한 이런 문구를 딱 넣어서 6만 원, 7만 원에 팔고 있어요.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은요. 방금 말씀하신 그 불안감에 매기는 세금, 즉 갱년기 텍스의 폐해가 단순히 소비자들 지갑을 털어가는 데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돈 낭비 이상의 문제가 있다는 건가요? 네, 이 상업적 세뇌가 실제 의료 현장의 풍경마저 되게 기형적으로 바꿔놓고 있거든요. 텍사스 헬스 프레스비테리엄 병원의 산부인과 전문의인 안젤라 엔젤 박사 진료실 이야기를 보면 그 심각성을 알 수 있어요. 맞아요. 제가 엔젤 박사님 인터뷰 노트를 읽고 진짜 한숨이 푹 나오더라고요. 저는 보통 환자들이 몸이 아프면 당연히 제일 먼저 의사를 찾아갈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보통은 그렇게 생각하죠. 근데 현실은 완전 정반대더라고요. 환자들이 산부인과 문을 두드리기 전에 이미 인스타그램이나 틱톡에서 본 검증 안 된 민간요법, 엄청나게 비싼 정체불명의 보조제들에 수백 수천 달러를 다 탕진해버린 상태로 진료실에 온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순서가 완전히 뒤바뀐 주객전도의 상황인 겁니다. 엔젤 박사가 정말 안타까워하는 부분이 딱 그거예요. 시니어 여성들이 자기 몸의 신체적 변화를 적극적으로 인지하고 해결하려는 태도 자체는 너무 훌륭하잖아요. 그럼요. 내 몸을 챙기는 건 좋은 거죠. 근데 그 첫 단추를 의료진이 아니라 쇼핑몰 장바구니에서 끼운다는 거죠. 효과는 당연히 없고 오히려 막 정체불명의 허브 성분들 때문에 알레르기라 소화장애가 오고 심지어 간 수치까지 팍 높아진 그런 만신창이 상태가 돼서야 뒤늦게
진짜 전문가를 찾아온다는 겁니다. 와, 가장 안전하고 저렴한 길을 놔두고 제일 비싸고 위험한 길을 빙빙 돌아서 오는 거네요. 아까 제가 말한 비유로 치면 터진 파이프 고치려고 배관공 부르는 게 아니라 옆집 아저씨가 추천해준 정체불명의 방수 테이프를 막 수백만 원어치 사서 바르다가 결국 벽 전체 곰팡이가 까맣게 피고 나서야 배관공을 부르는 꼴이잖아요. 완벽한 요약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아주 본질적인 질문을 던져야 돼요. 화려한 광고도 다 거짓말이고 비싼 갱년기 텍스도 정답이 아니라면 도대체 우리 청취자 여러분은 이 혼란스러운 갱년기를 어떻게 극복해야 할까요? 그 해답은 놀랍도록 기본적이고 또 지루할 만큼 정석적이지만 동시에 완벽하게 과학적입니다. 오, 뭡니까 그게? 증상이 일상생활이나 수면을 심각하게 방해한다면 당장 인스타그램을 끄고 근처 산부인과를 가야 합니다. 가장 검증된 치료법은 바로 전문의 처방에 따른 호르몬 대체요법이거든요. 아, 호르몬 대체요법, HRT라고 하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부족해진 호르몬을 외부에서 미세하게 딱 채워 넣어서 아까 말씀드린 뇌 온도 조절 장치가 다시 정상적으로 작동하도록 근본적인 수리를 하는 겁니다. 근데 유방암 이력 같은 게 있어서 호르몬 치료가 불가능한 분들도 계시잖아요. 네, 그런 분들을 위한 아주 안정한 비호르몬성 처방 약물들도 이미 의료계에 완벽하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병원을 믿으셔야 해요. 결국 병원에 가서 전문의를 만나는 게 가장 빠르고 확실한 배관공이라는 거네요. 그렇다면 병원 치료 외에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스스로 실천할 수 있는 건 없을까요? 기사 보니까 시카고 대학교 메디슨의 모니카 크리스마스 박사가 가이드를 제안했던데? 네, 보셨군요. 솔직히 저는 그거 보고 무슨 수도승의 삶을 요구하는 것 같더라고요. 막 규칙적인 운동해라, 식단 관리해라, 그리고 알코올 섭취 자제해라. 아니 이거 너무 뻔한 교과서 같은 대답 아닌가요? 뻔해 보이죠? 근데 이 일상적인 절체가 우리 몸속에서 만들어내는 화학적 변화는 절대 뻔하지가 않습니다. 제가 아까 안면홍조 원인이 뇌 온도 조절 장치 오작동이랑 혈관 팽창이라고 말씀드렸죠. 네, 피를 피부로 쫙 밀어낸다고 하셨잖아요. 여기서 알코올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딱 알면 왜 금주나 절주가 완전 필수인지 바로 이해가 가실 겁니다. 알코올은요, 그 자체로 아주 강력한 혈관 확장제예요. 아, 혈관 확장제요? 네. 가뜩이나 갱년기 때문에 막 시도 때도 없이 혈관이 확장돼서 몸에 열이 오르는데 거기에 저녁마다 분위기 잡는다고 와인 한 잔을 딱 마신다? 이건 진짜 불난집에 기름을 확 붓는 격입니다. 와, 맙소사. 네. 게다가 알코올이 수면의 질을 툭 떨어뜨리고 뇌의 각성을 유도하거든요. 그러니까 야간 발한이랑 불면증이 폭발적으로 심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아,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술이 건강에 안 좋으니까 마시지 마세요 이게 아니라 안면 홍조를 빡 직접적으로 촉발하는 스위치 역할을 해버리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그렇게 들으니까 진짜 뻔한 조언이 아니라 엄청나게 과학적인 처방이네요. 그럼 운동은요? 솔직히 갱년기 되면 막 관절도 쑤시고 피곤해 죽겠는데 왜 자꾸 땀 빼면서 운동을 하라는 걸까요? 근육이 우리 몸에서 가장 큰 에너지 소모 기관이자 체온 조절 공장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규칙적인 근력 운동이랑 유산소 운동은 그 오작동하는 체온 조절 시스템을 다시 안정화하는데 진짜 엄청난 도움을 줍니다. 체온 조절 공장을 다시 돌리는 거군요. 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에스트로겐 수치가 떨어지면 우리 몸에서 뼈를 파괴하는 세포가 갑자기 확 활성화되거든요. 그래서 골다공증 위험이 팍 급증해요. 아, 호르몬이 뼈에도 영향을 미치는구나. 그렇죠. 이때 뼈에 적당한 물리적 충격을 딱딱 주는 체중 부하 운동만이 우리 뼈의 밀도를 지켜낼 수 있는 유일한 방패가 됩니다. 이 지루한 정석을 매일 실천하는 게 진짜 수백만 원짜리 보조제보다 100배는 더 강력한 의학적 효과를 내는 거죠. 와, 완전 뼈 때리는 팩트네요, 진짜. 몸 안의 건강은 그렇다 치고 저는 기사 보면서 또 그 피부 관리에 대한 내용도 엄청 흥미로웠거든요. 갱년기 되면 피부 탄력이 진짜 갑자기 뚝 떨어지고 주름이 깊어지잖아요. 많이들 스트레스 받아 하시는 부분이죠. 그래서 다들 막 수십만 원짜리 앰플이나 무슨 고가 콜라겐 마스크를 사재기 하는데 그 UT 사우스웨스턴 의료센터의 피부과 전문의 멜리사 마우스카 교수 조언은 정말 뜻밖이었어요. 네, 일반적인 통념을 확 깨버렸죠. 저는 솔직히 화장품 살 때 천연 성분이나 식물성이라고 쓰여 있으면 무조건 피부에 순하고 특히 갱년기 예민한 피부에 되게 좋을 거라고 철떡같이 믿었거든요. 근데 마우스카 교수는 그런 맹신을 완전 버리라고 단언하더라고요. 네, 그 천연이라는 단어가 주는 환상이 사실 화장품 업계가 휘두르는 가장 강력한 마케팅 무기 중 하나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온나무 진액,
그거 100% 천연 식물성 성분이잖아요. 아, 온나무요? 피부에 닿으면 난리 나죠. 그렇죠. 다음엔 심각한 염증을 일으키잖아요. 식물성 추출물들은 오히려 성분이 굉장히 불안정하고 알레르기를 유발할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헐, 천연이라고 다 순한 게 아니네요. 네, 마우스카 교수가 진짜 강조하는 건 그런 이름만 화려한 식물 추출물이 아니라 세포 단위에서부터 쫙 작동하는 과학적으로 검증된 단일 성분입니다. 그게 구체적으로 뭔가요? 주름을 쫙 펴고 탄력을 돌리려면 도대체 얼굴에 뭘 발라야 하죠? 피부가 노화되면 콜라겐 생성을 아예 멈춰버리거든요. 그 게으른 피부 세포한테 가서 야, 다시 일해라 이렇게 직접적으로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성분은 현재 의학적으로 레티노이드 계열이 거의 유일하다시피 합니다. 아, 레티노이드요? 네, 피부과에서 처방받는 레티노이드 연고나 아니면 시중에서 쉽게 구하는 레티놀 제품이 바로 그거예요. 이 레티놀 성분이 피부 세포의 DNA 수용체에 딱 직접 결합해서 세포 교체 주기를 억지로라도 빠르게 팽팽 돌려버리는 거죠. 와, DNA에 결합해서 억지로 일을 시키는 거군요. 그리고 두 번째로 중요한 게 바로 세라마이드입니다. 피부를 벽돌집이라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네, 벽돌집. 세라마이드는 그 벽돌과 벽돌 사이를 아주 튼튼하게 메워주는 시멘트 역할을 합니다. 갱년기 전용이라면서 뭐 엄청 비싸게 파는 화장품 쓸 필요 없어요. 그냥 동네 약국이나 마트에서 파는 10,000원짜리 세라마이드 보습제가 내 피부 장벽을 지키는 데는 100배, 1000배 훨씬 강력합니다. 와, 세포 교체 주기를 팽팽 돌리는 레티놀, 그리고 피부 장벽 시멘트인 세라마이드. 이거 진짜 완벽한 과학이네요. 근데 제가 이 부분 읽으면서 제일 뒤통수를 세게 맞은 건 따로 있었어요. 아, 그 최고의 안티에이징 비법이요? 네, 마우스카 교수가 말한 그 궁극의 안티에이징 비법. 그게 무슨 수십만 원짜리 피부과 레이저 시술이 아니라 그냥 매일 아침 바르는 자외선 차단제라면서요. 맞습니다. 피부를 구성하는 그 촘촘한 콜라겐 다발을 가차없이 끊어버리고 파괴하는 가장 무서운 가위가 바로 자외선이거든요. 아, 콜라겐을 끊어버리는 가위. 네, 그러니까 비싼 돈 주고 콜라겐을 먹거나 바르기 전에 내 피부에 이미 있는 콜라겐이 자외선 가위에 파괴되지 않도록 매일매일 선크림을 꼼꼼히 바르는 그 방어전이 비교도 안 되게 훨씬 더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싹 정리를 해보면 갱년기 피부 노화를 막는 궁극의 비법이라는 게 인스타그램에서 막 휘황찬란하게 광고하는 수십만 원짜리 광선 마스크가 아니라 제가 그냥 아침마다 무심코 바르는 자외선 차단제 한 통, 약국에서 파는 10,000원짜리 보습제, 그리고 저녁마다 동네 걸으려고 묶는 운동화끈에 딱 있었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진짜 진리는 너무 기본적이라서 오히려 외면받기 쉽다는 말이 여기에 딱 들어맞네요. 여기서 제가 늘 하는 말이 있죠. 이걸 더 큰 흐름과 연결해 보면요. 현대 건강산업이 만들어낸 아주 거대한 모순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어떤 모순이죠? 자본주의는 끊임없이 우리 귀에 대고 이렇게 속삭여요. 네가 지금 아프고 우울하고 불안한 이유는 이 새롭게 나온 비싼 신제품을 소비하지 않았기 때문이야. 라고요. 맞아요. 끊임없이 결핍을 만들어내죠. 하지만 가장 확실하고 경제적인 처방은 화려한 포장지나 유명 인플루언서의 눈물 젖은 후기 속에 절대 있지 않습니다.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내 동네 인근의 산부인과 피부과 전문의랑 상담하는 것, 그리고 술을 줄이고 운동화를 당장 신는 나 스스로의 절제력에 있죠. 내 몸을 다스리는 절제력이요? 네, 진정한 건강 지식은 카드를 긁고 무언가를 결제할 때 생기는 게 아닙니다. 이 지루하지만 너무나 확실한 기본기들을 내 매일의 삶 속에서 실천할 때 비로소 아주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거죠. 와, 깊이 공감합니다. 진짜 명언이네요. 오늘 심층 탐구를 통해서 우리는 갱년기라는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우리 몸의 변화를 둘러싼 상업적 환상, 그리고 그 뒤에 굳건히 버티고 있는 과학적 팩트를 아주 명확하게 딱 분리해냈습니다. 오늘 저희 대화를 들으시면서 아, 맞다, 나도 저런 거 산 적 있는데 하면서 무릎을 탁 치신 청취자 여러분께 제가 꼭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생겼어요. 네, 어떤 당부이신가요? 여러분, 몸에 고통이 찾아오고 변화가 생겨서 불안하시다면 제발 가장 먼저 인스타그램 검색창을 켜거나 쇼핑몰 장바구니부터 채우지 마십시오. 오늘, 지금 바로 인근 전문병원에 전화를 걸어서 예약을 잡으시고요. 진짜 의사를 만나러 가시는 게 유일한 정답입니다. 그것이 터진 파이프를 고치는 가장 빠르고 가장 안전하며 심지어 내 돈을 가장 아끼는 방법이니까요. 저도 꼭 하나 덧붙이고 싶네요. 우리가 세금을 내고 당당하게 누릴 수 있는 아주 공신력 있는 국가 지원 제도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 국가 지원 채널들이 있죠. 네,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나 보건복지부 복지상담전화 같은 공식 채널이 있고요. 또 지역보건소에서 하는 건강증진 프로그램도 정말 잘 됐거든요. 이런 걸 적극적으로 활용하세요. 이곳에서는 상업적 의도가 전혀 1도 없는 철저히 팩트와 통계에 기반한 건강정보와 지원을 제공해줍니다. 정말 중요하네요. 네, 정보의 폭동 속에서 길을 완전히 잃었다고 느낄 때 이런 든든한 공공재가 여러분의 흔들리지 않는 튼튼한 나침반이 되어줄 겁니다. 정말 실용적이고 든든한 팁입니다. 자, 이제 어느덧 오늘의 심층 탐구를 마무리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앞서 나눈 과학적 팩트 체크, 그리고 메커니즘 분석도 너무너무 중요했지만 저는 오늘 자료를 쭉 읽고 또 전문가님이랑 대화를 나누면서 저희가 다루지 않았던 한 단계 더 깊은, 어쩌면 약간은 도발적일 수도 있는 질문이 하나 머릿속에 탁 떠올랐습니다. 오, 어떤 질문인지 되게 궁금하네요. 오늘 이 두 편의 자료를 통해서 우리는 갱년기를 타깃으로 한 자본주의의 마케팅이 어떻게 평범한 보습제 가격을 막 3배로 뻥튀기하고 우리한테 이 비싼 걸 사야만 늙어가는 내 몸을 고칠 수 있다는 어떤 허상을 심어주는지 아주 똑똑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께 던져보고 싶어요. 네,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노화라는 것, 그리고 호르몬의 변화라는 것은 봄이 가고 가을이 오듯이 우리 삶에서 진짜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이잖아요. 그쵸. 인간이라면 누구나 겪는 계절 같은 거죠. 근데 현대사회는 누구나 겪는 이 계절의 변화조차 뭔가 돈을 주고 당장 고쳐야만 하는 끔찍한 질병이나 아니면 반드시 값비싼 제품을 결제해서 억지로 채워 넣어야 하는 결핍으로 딱 규정해버리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쇼핑몰에서 갱년기 전용 제품을 소비함으로써 내 몸의 변화를 주체적으로 극복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늙어감에 대한 자연스러운 수용을 거부당한 채 단순히 자본주의가 엄청나게 교묘하게 만들어낸 그 불안감을 매일매일 강박적으로 소비하도록 그냥 길들여지고 있는 걸까요? 와, 정말 생각의 영혼이 깊게 넘는 묵직한 질문이네요. 오늘 가볍게 동네 산책을 하시면서 운동화 끈을 단단히 묶으실 때 혹은 세면대 앞에서 거울을 딱 보면서 매일 쓰는 자외선 차단제를 쓱쓱 바르실 때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한 번쯤 던져보시면 참 좋겠습니다. 내 눈앞에 화려하고 비싼 방수 반창고를 결제하기 전에 내 삶과 내 몸을 진짜로 튼튼하게 딱 받쳐주는 근본적인 파이프 수리법은 무엇인지 말이죠. 맞습니다. 진짜 건강은 밖에서 사오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단단하게 다져가는 거니까요. 네, 여러분의 지갑도 몸도 마음도 모두 건강하고 팩트 넘치는 하루가 되기를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오늘의 심층 탐구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